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말 오랜만에 한번 책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 어린 왕자 아시죠? 네, 생텍쥐 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입니다. 여러분들 이 어린 왕자를 맨 처음에 몇 살 때 여러분들 접하셨습니까? 저는 초등학교 때, 중학교,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, 다시 지금 40대 중반일 때 한번 다시 봅니다. 그때는요, 여러분들 어린 왕자는요, 그저 동화책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요, 지금 40대 중반 넘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상당한 은유와 그리고 많은 인생의 지혜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. 따라서요, 책은요, 여러분들 꼭 그 나이대별로 다시 한번 좋은 책들은 읽어보시면 그만큼 누가 성장했다? 네, 나의 지적 능력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이분은요, 생텍쥐베리는요, 비행하시는데 거의 인생을 대부분 보냅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안시 지역으로 노년이니까 비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를 어기시고 출격을 합니다. 그래서 행방불명 되셔서 돌아오지 않고 마무리가 되어 계시는 분인데, 이분의 참 여러 가지 프랑스의 공군이셨죠. 전투 비행을 하고 있는, 그쵸. 그리고 그 세계 2차 대전 때는 43세였어요. 그리고 1944년 7월 3일 날 실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추후에 발견된 건데, 이렇게 그 전투기 잔해가 발견돼서 사망하셨다는 거가 나타나게 되죠. 그리고요, 보면요, 이게 처음에는 어린 왕자를 볼 때는 이 책은 정말 쉽게 읽을 책이야. 그림책인 것 같아. 라고 하지만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아가 본 어린 왕자는요.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요. 어린 아이였던 옛날에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써져 있었어요. 처음에 10대 때는요. 그냥 본인이 본인에게 쓰는 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절친했던 친구에게 쓴 첫 글자였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은요. 그 정말 친했던 레옹 베르트에게 바친 책이기도 하고, 여러분들 어린 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? 이 어린 왕자는요. 사실 그 본인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을 그린 거예요. 그래서 부인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뒤에 보면, 책 뒤에 보면 스케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이 스케치 부분에 자세히 보면 사랑했던 부인을 형상화한 그림이기도 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요,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문구들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 책은요, 상당히 은유적으로 문학어로 가득한 책입니다. 그리고 장미 안에 사람을 두고, 장미는 사랑일 수도 있고 성가심의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을 담은 은유일 수도 있죠. 그 안에 어린 왕자가 저렇게 있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요, 초기의 스케치 모양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가 이런 스케치들의 습작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모든 별들이 꽃처럼 피어날 테니까요 라는 그림이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습작이죠. 처음에 이렇게 그렸었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.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. 혼자 떠 있는 별도 있고요. 이쪽을 바라보는 별도 있고요. 내려오는 별도 있고요. 한 묶여져서 단체나 어느 가족이나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별들도 있고요. 그렇지만 그 별들도 다 제각기 자라라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게 그림 속에서 내가 느끼는 요즘 자아의 그림입니다.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지금 보면 별을 양대칭으로 두면서
네,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별을 뒀어요. 그러신데 별 자세히 보면요. 네, 별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죠. 여러분들 책은요, 본인이 생각하는 은유가 저 안에 있고 지혜가 그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본인 스스로의 어린 왕자는 어떤 것인지 한 번씩 꼭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린 왕자는요, 이 안에 여러 가지 글귀들도 있고요. 첫 페이지를 거의 보통 제가 다시 이 정신분석학을 느끼면서 봤을 때,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. 워낙 좋아서요. 왜냐면요, 네. 처음에 직접 그린 그림은요, 뭐예요? 네. 기저 욕구, 실제적 먹이가 필요해서 보아뱀이 그 먹이를 먹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그 원어를 보면요.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언어는 다 다르게 번역이 되니까 최초의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가 번역되면서 전 세계로 뭡니까? 네, 오류될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런 왜곡은 감당을 하시면서 보십시오. 그리고 그래서 보아 왕뱀들이 먹이를 먹었을 때 통째로 삼킨 상태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어도 한번 보고 한글로 해석된 것도 좀 보시고요. 보아뱀은 짐승이나 맹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네, 강한 욕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락강의 쾌락 욕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기저 욕구, 갖고 싶은 욕구 이런 욕망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 멋진 그림 하나를 봤대요. 그러니까요, 여기서도요, 여러분들, 이거는요, 뭐예요? 습작이죠.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작이죠. 그걸 뭐예요? 네, 구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요, 이 6살이 지나고 나서 점점 우리 인지 기능이 늘어나고 상상계를 보고 실제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? 네, 상상, 은유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뭐예요? 반구상, 반추상의 그림, 이렇게 모자꽃처럼 생긴 그림. 다른 사람 모자가 아닐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뭐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예요? 네, 지렁이, 그 다음에 공룡, 그리고 뭐 엎어져 있는 주걱, 그리고 뭐 바가지,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? 네, 추상이에요. 행동 코드나 창작이나 생각이 안에 들어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,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여러분들 우리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첫 페이지를 열면 뭐예요? 보아뱀이 이런 건가 봐. 엄청 크네. 이런 걸 먹었나 봐. 6개월 동안 못 움직이나 봐. 그리고 나서 뭐예요? 이거 뭐지? 모자인가 봐. 그런데 그 안에 코끼리가 있대.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요 뭐예요? 네, 많은 시일이 지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언어와 경험 그리고 내가 커진 자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어린 왕자를요 40대 이후나 본인이 조금 정신분석학적으로 내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. 언어가 확장된 것 같아. 라고 했을 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, 여기까지 어린 왕자 첫 번째 소개 페이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